이걸 상상해봐. 생년월일을 적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이 번영과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쿠니 멘데스의 형이상학적 가르침에 따르면 이 작은 행동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18번 적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동작이나 의미 없는 의식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동기화하고 영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 왜 돈과 풍요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의문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한 가지, 즉 당신의 생년월일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년월일은 서류 작성이나 생일 기억을 위한 숫자 조합일 뿐입니다. 하지만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년월일은 고유한 에너지 코드, 즉 당신이 이 세상에 도착한 정확한 순간을 반영하는 일종의 진동 지문을 의미합니다. 쿠니 멘데스는 각 인간이 자신만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파수를 의식적으로 우주의 풍요로움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탄생은 달력상의 우연이 아니라 반복될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을 표시한 힘과 에너지의 융합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당신이 인생이라는 게임에 들어설 때 지닌 에너지 서면입니다. 그 날짜를 의식적으로 적을 때 단순히 개인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재확인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당신의 본질과 우주 사이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비밀번호를 당신의 마음에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그저 보기만 하지 마세요. 눈을 3초 동안 감고 이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날을 떠올려 보세요. 수십억 명이 지구에 태어났지만 당신과 같은 이야기, 에너지, 주파수를 지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지점까지 왔다면 저는 당신에게 작은 상징적인 행동을 해보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내 삶의 번영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이 순간을 기념하며 당신이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음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올 일은 당신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쿠니 멘데스가 가르친 형이상학은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개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실용적이었습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번영은 단지 노력이나 운, 외부 환경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번영은 우리의 생각, 감정, 신념이 풍요로움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할 때 나타납니다. 당신이 확신을 갖고 붙잡는 것이 결국 당신의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18번 쓰는 것은 단순히 생년월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담아 생년월일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나는 나의 기원을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더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고양이 영상을 20분 동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죠. 물론 그것들도 매력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18번일까요? 많은 영적 전통과 수비학에서 숫자 18은 번영, 확장, 그리고 행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진동은 두 가지 강력한 에너지를 결합합니다. 이른 시작, 창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추진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8은 무한한 흐름, 부, 그리고 끊임없는 풍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이들은 번영과 연결된 새로운 시작의 상징을 이룹니다. 재정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새로운 판생입니다. 생년월일을 18번 반복하면 그 진동을 마음에 통합하고 잠재의식의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제 기원부터 풍요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과 이미 확립된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 사이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그 새로운 내적 프로그래밍에 맞추기 위해 생각, 감정, 인식을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흔히 신비주의와 연관되긴 하지만 신경과학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뇌는 집중변주의와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자극 사이에서 반복에 매우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쓸 때마다 단순히 연필을 종이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 그리고 인생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반복은 당신이 주변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시했던 기회들을 점점 더 알아차리게 됩니다. 문제만 보이던 곳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고 자원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끌어들이는 더 큰 창의력을 키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분 동안 방해받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세요. 종이 한 장과 연필을 준비하세요. 글을 쓰기 전에 눈을 감고 여러 번 깊게 숨을 쉬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상상하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두려움, 의심, 걱정을 내보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처음으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적으세요. 중요한 상징을 그리듯이 천천히 주의 깊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동안 당신의 삶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능성과 성장, 풍요로움과 함께 세상에 왔다는 것을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날짜를 다시 한번 쓰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총 18번 반복해서 작성하세요. 각각의 반복마다 분명한 의도를 강화하세요. 나는 번영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풍요로움이 쉽고 조화롭게 내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각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항상 당신 안에 있었던 잠재력을 조용히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하기 위한 이상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하루 중 언제든지 이 연습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 몇 분과 잠들기 전 마지막 몇 분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막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마음은 아직 걱정거리나 뉴스, 소셜미디어, 끝없는 할 일 목록에 침범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몇 분 동안에는 집중하기 쉬운 일종의 정신적 침묵이 존재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훨씬 적은 저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의 몇 분입니다. 몸이 점점 이완되기 시작하면서 뇌는 점차 활동을 줄이고 알파파와 세타파와 관련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들은 상상력, 창의성, 그리고 더 높은 정신적 수용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많은 시각화, 명상, 그리고 정신 프로그래밍 기법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간과하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당신이 쉬고 있을 때도 잠재의식은 하루 동안 쌓인 감정, 기억, 연관성, 그리고 정보를 계속 처리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당신이 마음에 채우는 것들이 밤새도록 계속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뉴스를 보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논쟁을 하거나 미지불된 청구서에 대해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드는지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은 다음 날에도 똑같은 현실을 계속 살아가도록 자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셈입니다. 이 의식은 바로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눈을 감기 전에 다른 생각을 심어보세요. 본연과 연결된 삶에 대한 생각을 심어보세요. 그리고 사소한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의도를 가지고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면 몇 초 만에 작동하길 기대하죠. 한 번만 확언하면 우주가 아침 식사 전에 응답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깊은 신념은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대체되기 위해서도 반복이 필요합니다.
매번 자신의 생년월일을 완전히 인식하며 쓸 때마다 새로운 정신적 연관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뇌에게 당신의 기원이 성장, 풍요, 그리고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관성을 반복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날이 지날수록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 시작하고 부족한 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자원, 기회,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가 갑자기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실천의 효과를 높이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감정입니다. 감정은 잠재의식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어떤 문장을 1000번 반복해도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거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하나의 생각은 수년 동안 머릿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은 단순히 날짜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짜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 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태원함을 상상해보세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모습,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깊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경험하는 모습을 시각화해보세요. 오기 전에 그것을 느끼도록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그 세부 사항이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잠재의식은 이미 일어난 일보다 느끼는 것에 더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감정. 감정과 함께 많은 영적 전통에서 근본적이라고 여기는 또 다른 힘이 나타납니다. 감사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받은 후에만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수많은 형이상학적 사조들은 정반대로 하라고 제안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은 순진함의 행위가 아니라 신뢰의 선언으로 여겨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감사할 때 당신은 부족함에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풍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 경험의 일부가 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조금씩 당신의 감정의 진동수를 바꿉니다. 한미롭게도 어떤 사람이 몇 주 동안 더 낙관적이고 수용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 그의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다른 결정을 내리며 이전에는 무시했던 기회를 포착하고 예전에는 피했던 일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흥미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듯 보이며 예상치 못한 제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일자리 기회, 새로운 고객, 협업, 예상치 못한 선물, 거의 우연처럼 생겨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우연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그만큼 믿기 힘든 동시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끈 개념이 등장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영감을 받은 일부 해석들은 의식적인 주의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경험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관점에서 감정을 담아 지속하는 각 생각은 우리의 인식을 특정한 경험으로 이끄는 방향처럼 작용합니다. 현실이 보이지 않는 씨앗들로 가득 찬 거대한 정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각 감정은 물과 같고 각 생각은 비료와 같습니다. 각각의 의식적인 행동은 새로운 씨앗입니다. 당신이 키우는 것은 결국 자라나고 당신이 무시하는 것은 결국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년월일을 의도를 담아 18번 적는 것은 거대한 정원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실이 거대한 정원이라면 그 정원은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와 당신이 만들기로 결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망칠 수 있는 조용한 적이 존재합니다. 제한적인 신념들입니다. 물려받은 말들, 예를 들어 돈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다.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인생은 항상 너무 힘들어. 나는 번영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신념들은 수년 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결정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숨겨진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오랫동안 반복해와서 그것들이 진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자동 조종 상태를 깨는 것이 목표입니다. 각 반복은 천천히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운 내러티브로 대체합니다. 나의 기원은 풍요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번영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회가 내 삶에 찾아옵니다.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올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당신의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은 결코 외부 세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은 아마도 늘 머릿속에서 반복하던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면 혼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결심을 더욱 굳게 하고 동기부여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그룹이 밤마다 이 연습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기회 또는 내적인 변화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에너지는 풍요로움이 더 이상 환상처럼 느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에너지만 바꿔도 그 사람의 주변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번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돈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실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풍요로움은 은행 계좌의 잔고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거나 갈등 속에 있거나 허전함을 느끼면서 불을 쌓는 건 의미 없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삶의 모든 영역에 반영되는 통합적인 상태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러한 실천들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음을 훈련하여 풍요로움을 인식하게 되면 단순히 돈과의 관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건강과 감정,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당신 앞에 나타나는 기회들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방송국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올바른 주파수로 맞추기 전까지는 잡음만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 처음 변화가 돈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가져옵니다. 예상치 못한 문을 여는 대화처럼, 걷다가 문득 떠오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처럼 찾아옵니다. 정확한 순간에 찾아오는 사람처럼 말이죠. 혹은 마치 당신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우연처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반지? 내가 예전에는 무시했던 가능성들을 이제서야 보기 시작한 걸까? 어떤 답이든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풍요로움은 가진 것만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은 또한 삶을 경험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바뀌면 주변의 모든 것이 조금씩 다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내심. 우리는 즉각적인 것에 집착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 즉각적인 변화, 즉시 답변을 원합니다. 무언가 며칠 이상 걸리면 우리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결코 그런 속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하루 만에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깊은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점진적이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과정을 겪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을 때서야 비로소 그 변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생기며 이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중요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면 변화가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맹목적이거나 순진한 믿음이 아니라 아직 최종 결과를 볼 수 없을 때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신뢰입니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쓸 때마다 내면의 결심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델핍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번영에 기반한 정체성을 쌓아가기 시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면의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변화들은 거의 항상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땅속에서 수년간 자란 후에야 지상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위로 올라올 때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오랜 시간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원하는 변화도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못 봐도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만으로도 계속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각화, 학원, 그리고 마인드 프로그래밍 기법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해왔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취업 기회, 새로운 고객, 경제적 향상, 선물, 승진 또는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받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나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상황을 변화시킨 내면의 확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만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니 멘데스가 그녀의 가르침에서 끊임없이 반복했던 생각입니다. 진정한 한계는 대개 외부에 없습니다. 보통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결국 우리의 진실이 되어버린 말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 장벽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던 많은 한계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각 세션이 끝날 때마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감사함입니다. 그냥 종이를 책상 위에 두고 연습을 끝내지 마세요. 몇 초간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기회에 감사하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혹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세요. 받은 가르침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당신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감사하세요. 하지만 이미 오고 있다고 믿기로 선택한 것에 감사하세요. 이 작은 행동은 큰 심리적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의 마음이 부족함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풍요로움을 절박하게 쫓는 것을 멈춘 사람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부터 풍요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일상이 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번영이 더 이상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와도 이제는 놀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행운이 남에게만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그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의 행동 방식을 바꿉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정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피하던 일도 과감하게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당신의 모습이 완전히 바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당신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도 전염됩니다. 당신이 인생을 대하는 에너지는 가족, 친구,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영감을 줍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평온함을 전달합니다.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18번 쓰는 것이 단순히 종이의 숫자를 반복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이 결핍의식을 뒤로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공간을 열기로 선택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영원히 정해진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새로운 서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습을 실천하기로 결정했다면 진정성 있게 하세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적용하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이 시간이 평온함과 성찰, 그리고 의식적인 의도의 순간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아마도 당신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기회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방식을 깊이 있게 바꾸면 불가능해 보였던 현실이 사실은 자신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풍요는 주머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큰 외적인 변화는 보통 조용히 내린 보이지 않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심은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